컴컴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로맨틱한 첫 키스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어트랙션은 비행체를 타고 달에 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1928년 프레첼 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종종 먹는 그 프레첼. 이 프레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내부에 곡선이 너무 많아서 마치 프레첼처럼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재미난 테마파크 어트랙션의 깊숙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다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디즈니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더 레지스턴스, 미키와 미니의 런어웨이 레일웨이 오픈 소식을 알리면서 다크라이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크라이드가 과연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아신다고 해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라이드란 무엇인지, 다크라이드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역사를 알아볼 건데요. 다크라이드는 비클, 즉 차량을 타고 실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애니메이션, 음악,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진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장면들을 보는 놀이기구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움직이는 로봇, 애니메트로닉스를 많이 활용하는 어트랙션 종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미디어 효과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크라이드의 시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1887년 열차를 타고 풍경을 보면서 터널도 들어가는 시닉 레일웨이라고 하는 탈 것을 다크라이드의 시초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드밀을 다크라이드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드밀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보트라이드를 말합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해서 1930년까지 많이 나온 형태인데 배를 타고 여러 테마로 꾸며진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사랑의 터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연인이 함께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컴컴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로맨틱한 첫 키스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죠. 물론 호러 버전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올드밀이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밀 슈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존과 비슷하게 보트를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강을 해서 젖게 만드는 놀이기구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결국에 올드밀이라는 것은 푸름라이드나 보트라이드의 시초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트를 타고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 다크라이드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어트랙션은 딱 한 종류로 묶어내기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트랙션들은 여러가지 형태가 합쳐진 경우가 많아서 딱 한 종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올드밀이 한창 인기가 많을 때 1901년 미국에서는 달세계 여행이라는 어트랙션이 등장합니다. 프레드릭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 어트랙션은 미국 버팔로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탑승권이 50센트, 지금으로 치면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이 좀 안 되는 나름 비싼 값이었습니다. 티켓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작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돈으로 8만 5천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늘날 돈으로 24억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비행체를 타고 달에 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1901년 당시에는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하게 생각할 일인데 달에 간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달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이 영화는 어트랙션이 오픈한 이후에 나왔어요. 즉, 어트랙션이 먼저라는 놀라운 사실. 어쨌든 프레드릭 톰슨은 달에 간다는 상상력을 토대로 박람회를 위한 어트랙션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30명이 탈 수 있는 날개 달린 배 같은 형태의 비행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행체의 이름은 루나라고 지었죠. 강철 케이블로 비행체를 매달아서 약간 흔들리게 만들고 날개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나도록 팬을 설치해서 바람도 불게 만들었죠. 요즘으로 치면 시뮬레이터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터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라이드를 타고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 하늘을 나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다크라이드의 한 형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킹콩이나 분노의 질주 어트랙션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죠. 라이드를 탔는데 킹콩을 만나기도 하고 분노의 질주 속 주인공들과 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만든 것처럼 달세계 여행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영상이 있다고 치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나는 기분을 어떻게 느끼게 해줬을까요? 스토리 구조상 뉴욕에서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 우주를 통과해 달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큰 캔버스에 그려서 비행체가 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비행체라면 이 양쪽에 커다란 캔버스를 설치해서 지나가도록 만든 다음에 이게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만든 거죠. 당시 기술로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달에 도착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비행체에서 내리게끔 했다고 해요. 아마 탄 곳과는 다르게 반대편에서 내리게 했을 것 같은데요. 내리면 석고로 만든 달의 동굴이 나오고 이를 통과해서 걸으면 셀레나이트라고 불리는 달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다크라이드와 시뮬레이터를 합친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리면 워크스루, 즉 걸어서 체험하는 걸로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만든 거죠. 뉴욕에서 출발해 달로 날아간 다음에 달에서 내려 달을 체험하게끔 만든 겁니다. 세상에, 다크라이드와 워크스루를 합치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달나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치즈를 팔았다고도 합니다. 어트랙션 속에 샵이 있다니 그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달의 궁전에서 연기자들의 춤과 화려한 분수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쇼를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만 250명 정도가 고용되었다고 하네요. 1901년 버팔로 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달세계 여행은 40만 명의 손님을 불러 모았고 제작비의 4배나 되는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에 프레드릭 톰슨은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로 달세계 여행을 옮겨왔고 1903년에는 결국 이곳에 파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루나파크입니다. 이 어트랙션의 비행체 이름이 루나였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그 당시에 어트랙션, 비클, 그 차량에다가 이름을 지은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이름으로 파크까지 짓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그 아이디어가 지금의 디즈니나 유니버셜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월트 디즈니는 프레드릭 톰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트형 다크라이드인 올드밀과 복합형 다크라이드인 달세계 여행이 나온 이후에는 1928년 프레첼 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종종 먹는 그 프레첼, 이 프레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크라이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프레첼 라이드는 마빈 램퍼, 레온 캐시디라는 두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텀블링 댐 어뮤즈먼트 파크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던 두 사람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인기가 제일 좋았던 올드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직접 개발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에 트랙을 깔고 지금의 범퍼카와 같은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하단부를 개조해 그 트랙에 맞게 움직이도록 끼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이 내부에 어떤 것들을 설치해서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크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이 프레첼 라이드부터입니다. 아마 이 영상들을 보시면 프레첼 라이드가 어떤 건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전히 이런 다크라이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많은 유원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어트랙션의 개발이 끝나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시승 이벤트 겸 콘테스트를 열었는데 한 소녀가 내부의 곡선이 너무 많아서 마치 프레첼처럼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표현을 해서 바로 이름이 프레첼 라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클, 즉 차량에 프레첼 모양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이 라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 라이드를 찾는 파크들이 많아지자 공장을 짓고 무려 1,400개나 팔았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1층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2층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형태의 다크라이드가 오늘날의 디즈니랜드의 백설공주, 피노키오, 피터팬, 이런 다크라이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다크라이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1939년 뉴욕 월드페어 박람회에 등장한 퓨처라마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20년 뒤의 미래, 그 당시 기준으로 1960년의 미래 모습을 보는 라이드였습니다.
1960년대 도시의 모습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디오라마, 즉 미니어처로 만들어 전시해 놓고는 그 미니어처 주변을 차량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차량에 탄 사람들은 그 미니어처를 내려다보는 형태였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의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추후에 이것은 디즈니의 옴니무버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옴니무버도 줄줄이 이어진 차량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현재는 헌티드 맨션이나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버즈 라이트 이어 플래닛 레스큐 같은 어트랙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퓨처라마는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는데 디즈니의 옴니무버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느냐에 따라 360도 차량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퓨처라마에서 시작한 다크라이드 시스템이 옴니무버로 발전을 해서 지금의 디즈니 다크라이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옛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크라이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크라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라이드가 또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거든요. 워낙에 어트랙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정말 재밌겠죠? 그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이런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